막히니까 간단한 기능을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이 차에는 이제 스톱앤고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 멈춰 있을 경우에는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까지 걸리진 않고요. 브레이크까지 이제 완전히 멈춘 상태를 유지하려면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깊게 눌러주면 홀드 표시가 계기판에 뜨면서 지금처럼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가지 않게 되죠. 엑셀을 밟아야 다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앞에 차가 가죠. 이 기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 차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이 차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표시를 해주는 스티커도 하나 붙어 있고 아주 조금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라고 부를 수 있는 차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차에는 보조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 있어서 차량의 속도가 17km 이하에서는 엔진을 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스탑앤고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차가 부드러운 주행 감성을 보이는 편이긴 하지만 저속에서 약간의 울컥거림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7km 이하로 가면 엔진을 꺼주니까요. 껐다가 다시 켜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변속기의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약간의 울컥거림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이 차의 정숙성은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외부의 잡음을 잡아주는 능력이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차가 디젤 엔진인데 엔진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소음이 안 들리는 건 아니고요. 엔진의 소음이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가끔 이게 디젤 차라는 걸 잊을 때도 있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엔진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가 컴팩트 SUV인데 핸들은 그거에 비하면 제법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립감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께가 상당히 또 얇고요. 그리고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부드럽다고 해서 가벼운 건 아니고요. 묵직하진 않지만 제법 신뢰성을 주는 그런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차가 굉장히 세련된 외관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차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오프로드에서 출발한 차량이고요. 그런 만큼 주행 모드에도 그러한 오프로드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 자갈밭, 빗길 이런 쪽에 관련된 주행 모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능 모드, 그리고 모래 모드도 존재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적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오토 기능이고요. 그리고 일상 주행에 최적화된 컴포트 모드가 있죠. 사실 이 차는 오프로드지만 도시명이다 라거나 혹은 도시명이지만 오프로드의 느낌을 뭐 같이 내는 차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이 차는 럭셔리 라인이기 때문이죠. 사실 컴팩트 SUV가 가격이 6천 후반대에서 8천 가까이까지 가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액면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 그 돈을 주고 컴팩트 SUV를 산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럭셔리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 리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내장재가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행 감성도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도심이든 오프로드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이 차 한 대만 있으면 자신있게 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 수준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죠. 이 차가 또 럭셔리일 수 있는 이유로는 굉장히 많은 첨단 장비가 장착이 돼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활성화를 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약간은 재밌는 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눌러서 속도를 올릴 경우에 그냥 순차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가속하고 있는 속도가 원래 있던 속도보다 더 높다면 그 속도를 바로 반영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뭐 거리 조절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리고 방금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멈추죠. 반응 감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요. 그리고 차가 아무리 설정 값만큼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속도를 더 내겠다라고 엑셀을 밟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전자의 성향을 따라줍니다.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각지대 경보 방금 보였죠? 사각지대 경보 아이콘이 굉장히 신성이 좋습니다. 램프를 바늘로 하나씩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만든 것 같이 아주 선명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경우는 경보음도 울리지만 조향까지도 개입을 하는 성향입니다. 안전장치 중에는 스피드 리미트 기능도 있고요. 이 기능이 엑셀을 밟아도 더 속도가 올라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죠. 일상에서는 사실 쓸 일이 크게 없겠지만 이게 굉장히 굽이진 도로를 간다거나 혹은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 같은 데서는 이 속도 제한 기능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 차는 사륜구동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지턱 구간인데 그냥 오토로 해놓건 아니면 컴포트로 해놓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아주 짧은 요철이나 이런 걸 넘어갈 때는 컴포트 모드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아마 이 잔디, 자갈밭, 빛, 눈길 요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 요철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그 자갈밭 모드라서 그런지 조금 더 부드럽게 그 튀는 움직임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의 색감도 수입차 브랜드 치고는 굉장히 봐줄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 색감이 뭔가 아주 눈부시게 선명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색채의 강도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인데 되게 또 부드럽게 좀 신기한 색감으로 잘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크기가 좀 큼직큼직하고 생각보다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드를 사용했을 때 그 모드가 갖고 있는 휠 드라이브의 상태라든가 뭐 기타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오프로드의 어떤 기능들이다 보니까 방향 표시를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나침반이 표시가 되죠. 내비게이션은 그런 기호적인 부분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클러스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센터 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도 나옵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로 굉장히 크죠. 이 클러스터는 화면이 큰 만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을 듀얼로 쓸 건지 싱글로 쓸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싱글로 쓰게 되면 그만큼 남는 공간을 다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다른 차량 트립 정보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한 화면에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의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크기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클러스터를 듀얼로 해서 쓰고 있고요.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으로 봤을 때의 크기 정도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아까 이 차량의 모드 설명을 할 때 오프로드적 성향이 강한 여러 모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 모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는 별도의 이렇게 키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레버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바로 스포츠 모드가 되죠. 자,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RPM이 갑자기 일정 부분 상승을 하면서 감각이 매우 좋아집니다. 응답성 부분, 엑셀의 응답성 부분이 굉장히 좀 빨라졌고요. 그 밟는 감촉 자체도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 민첩해졌다고 해야 되겠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RPM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 훨씬 매끄럽네요. 그리고 핸들을 돌릴 때의 그 느낌도 조금 핸들이 묵직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 빨간색 선이 이렇게 쭉쭉쭉 거져 있어서 속도에 지금 제한이 걸리고 있는 도로인데요.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면을 읽어주는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면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걸 또 다양한 모드와 조합을 했을 때 좀 좋은 승차감을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가속 성능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공식 제로백이 한 9.3초 정도 되고요. 가속력 나쁘지 않네요. 다만 근데 가속을 좀 했을 때는 약간의 잡음이 좀 새어 들어오는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릴 때 이게 앞머리가 좀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무게중심을 좀 배분을 잘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모드별로 특색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컴포트로 했을 땐 정말 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확실히 이 응답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조향적인 능력, 코너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그립력 같은 것도 전반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치고 나가는 능력도 괜찮네요. 코너에서도 이게 시트가 편한 시트다 보니까 몸의 이 움직임, 이런 쏠림을 이제 완벽하게 잡아주는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차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 감각이네요. 몸은 살짝 쏠리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면을 물고 가는 느낌이 신뢰성을 주고요. 이 모드별 특성 차이가 제법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시트 자체는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 느낌이지만 이게 딱딱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렇다고 이게 또 푹신푹신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적당한 밸런스를 잡고 있는 시트인 것 같아요.